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5회의 실무 이론평가 시험 하겠습니다. 1번, 다음은 신문기사의 일부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 대상 회사에 재무제표 작성 지원을 금지하며 회사가 자체 결산 능력을 갖추고 누구의 책임하에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땡땡 신문이라고 하는데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은 경영자에 있다고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죠. 답은 경영자입니다. 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계정 과목에 해당하는 것. 물리적인 형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은 무형자산이죠. 자, 건물은 유형자산, 산업자산권은 무형자산. 답은 2번이고 매출채권은 그냥 자산, 당좌자산이고 재고자산. 3번 보겠습니다. 가나에 들어갈 것을 옳은 것을 찾으래요. 기초에 자산 부채 있고 자본 안 가르쳐주고 기말 자산과 기말 자본을 찾으려네요. 기초의 자산이 5만 원 있고요. 기초의 부채가 3만 원 있으니까 기초의 자본을 알고 싶으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잖아. 예? 이게 기초 자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순이익이 2만 원 났대요. 기초 자본에다가 순이익을 더하면 뭐가 되겠어요? 기말 자본이 되겠지. 그래서 순이익을 2만 원 더합니다. 그럼 얼마니? 4만 원이 기말 자본이네요. 자, 그리고 기말 부채가 7만 원이에요. 그러면 기말 자산은 얼마겠어요? 이 두 개를 더한 게 기말 자산이겠죠? 11만 원. 4번 보겠습니다. 자, 작년도 7월 1일에 특허권을 취득했습니다. 자, 올해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 계산될 무형자산의 삼각비와 재무상태표에 보고될 특허권은 얼마냐? 자, 무형자산은 직접 삼각하는 거예요. 삼각 누객 쓰지 않고. 내용연수 10년 정액법으로 삼각한대요. 전기에 7월 1일 날 취득했기 때문에 100만 원. 잔존 가치는 없다. 내용 연수는 10년이다. 자, 근데 이렇게 계산한 금액은 1년치죠. 그러니까 작년도에 12월 달 중에서 6개월만 계산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무형자산 삼각비는 전체 100만 원 중에서 10만 원 중에서 5만 원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특허권이 그만큼 분개를 해보면 무형자산 삼각비하고 특허권을 제거할 거예요. 이렇게 특허권 5만 원 지워졌죠. 100만 원 중에서 95만 원 나왔네요. 그 다음에 단기에 다시 12월 달 12달치를 삼각을 하면 요 금액 그대로 나오면 되죠. 요번 전년도의 삼각비는 12달치 10만 원. 그리고 이번에 특허권을 10만 원 제거할 거니까 전체 특허권이 100만 원에 잡혀있던 금액 중에서 직접 삼각 5만 원과 10만 원 하면 얼마로 변하겠어요? 85만 원으로 특허권이 보고가 되겠네요. 그래서 올해의 무형자산 삼각비는 12달치 10만 원. 그리고 특허권은 첫 번째 년도에 6개월치, 두 번째 년도에 1년치. 이렇게 해서 85만 원으로 보고됩니다. 이게 유형자산이었으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붙어 있을 텐데 무형자산은 직접 삼각하니까 장부금액이 줄어듭니다. 자, 5번 볼게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물어보네요. 자주 나오네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 예금, 현금성 자산이니까 현금 10만 원. 현금이라고, 아니 10만 원이 아니구나. 만 원. 현금. 그 다음에 당좌 차오른 부채예요. 타인 발행 수표는 통화대형 증권이죠. 3만 원. 그 다음에 보통 예금, 예금이죠. 5만 원. 취득 당시 만기가 2개월 후에인 받으름. 취득 당시 만기가 2개월 후라니까 보통은 매출 채권이겠죠. 근데 이제 보고하는 시점이 예전에 이런 비슷한 문제도 하나 있었는데 보고하는 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건 뭐 날짜가 없으니까 이거는 뭐 현금성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겠네요. 그래서 현금하고 타인 발행 수표하고 보통 예금이 현금성 자산이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자본의 증감 변동이 있는 경우를 물어보네요. 거래처에 대한 받으름 2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한대요. 자, 받으름이
현금이, 받으름을 현금으로 회수한대. 그럼 현금 늘고 받으름 줄죠. 그럼 자산 증가, 자산 감소니까 자본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죠. 요거 기억나시죠? 요거. 자산이 늘고 줄었으니까 이거 안 움직이는 거잖아. 똑같아요. 자본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 대여금에 대한 이자 30만 원이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됩니다.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죠. 그 다음에 이자를 받았으니까 이자 수익이라고 할 거예요. 자, 이건 이제 방법을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일단 수익이 늘면 그만큼 순이익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그 결과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자본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본의 제일 밑에가 여기가 이익잉여금이잖아요. 여기가 늘어나게 되는 거야. 그럼 결국은 자본이 늘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자산이 늘었잖아. 이 보세요. 여기가 자산이잖아. 자산이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 자본이 늘지. 부채는 안 움직이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주가 현금 100만 원을 추가로 출자합니다. 돈 추가로 출자했잖아요. 그럼 자본이 느는 거지. 여기 자본금이 곧바로 느는 거고. 그 다음에 직원의 회식비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 현금이 나가죠. 돈 나가고 자산 감소했고 비용 생겼어요. 비용이 생기면 그만큼 순이익이 작아져요. 순이익이 작아지니까 여기가 줄어들면 자본이 줄어든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현금이란 자산이 줄었잖아. 그럼 자산이 올라가면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 자본도 같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면 비용이 늘어난 만큼 순이익이 줄어들 거니까 자본이 줄고, 수익이 생기면 그만큼 순이익이 늘어날 거니까 자본이 늘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자, 매출 채권이 20만 원이고 충당금은 2만 원이 남아있어요. 결산 분개하기 전에 대손 충당금 계정이 다음과 같습니다. 손익계산서에 대손 상각비는 얼마냐? 계정만 보고 읽으시면 되겠죠. 자, 기초에 대손 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항목이니까 기초가 이쪽에 생깁니다. 직저에 10,000원 있었고요. 이쪽에 뭐가 숫자가 적힌 거 보니까 이 충당금을 누군가가 갖다 쓴 거예요. 그리고 기말에 대손, 이제 기초 있었고 단기에 감소한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여기다 추가로 설정을 해요. 이 설정을 얼마를 하면 차기로 얼마가 넘어가냐면 2만 원이 넘어간다는 얘기네요. 그럼 여기가 얼마겠어? 25,000원이니까 15,000원이겠죠. 보세요. 기초에 10,000원 있었고요. 요 10,000원 중에서 5,000원을 갖다 썼어요. 그 지금 이제 5,000원 남은 거지. 여기다가 얼마를 설정했길래 기말에 2만 원이 됐을 것이냐? 얼마겠어? 15,000원이겠지. 답은 2번입니다. 8번 보겠습니다. 비유동부채를 찾으려네요. 매입 채무는 유동부채, 장기 미지급금 비유동부채 맞네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자주 나오네요. 비유동부채. 단기 차입금은 유동부채, 예수금도 유동부채. 그래서 장기 미지급금과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합친 65,000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계정 과목은 뭐냐? 단기 순이익을 감소시킨다. 순이익이 줄어들려면 뭐 비용이 생기면 되겠네요. 판매 활동과 기업의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매출 원가에 속하지 않는 영업비용이 뭐예요? 판매비와 관리비를 말합니다. 총계정 원장 계정 잔액은 잔액시산표에 차변에 기록이 된다. 잔액이 차변에 기록이 되려면 뭐가 있어요? 비용이겠지, 비용. 수익은 대변에. 그래서 전체가 다 통합적으로 맞는 말은 판매비와 관리비를 찾아내라, 이런 얘기네요. 답은 접대비가 맞겠습니다.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 매출 애누리 환입은 매출액에서 빼는 거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 10번 볼게요. 자, 9월 1일에 건물을 임차하고 6개월 임차료를 줍니다. 자, 여기가 단기라고 할게요. 차기. 여기 9월 달부터 9, 10, 11, 12. 4개월이죠. 여기 2월 달, 여기 2달 들어있네요. 자, 요날 건물의 임차료 6개월분을 현금으로 주고 다음과 같이 분개를 했습니다. 현금 6개월치 12만원. 한 달에 2만원씩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급 임차료. 이렇게 다 비용 처리했는데 12달치, 6달치는 여기 보니까 이건 올해 거고 내년 거잖아요.
내년 거 다 비용 처리하면 안 되잖아요. 2달치를 뺍니다. 지급 임차료. 한 달에 2만 원씩이니까 4만 원을 취소시키면 되겠죠. 비용 취소시켰어요. 그 성격이 뭐예요? 임차료를 먼저 내년 끝까지 다 준 거잖아. 선급금의 성질을 갖네요. 선급금의 성질을 갖는 자산을 만드는데 임차료라는 수익과 이 수익이에요. 수익과 함께 인식합니다. 말 잘못했다. 임차료가 수익이 아니지. 비용이지. 그래서 선급금의 성질을 갖는 자산을 만드는데 비용과 함께 인식합니다. 선급 비용 4만 원. 이렇게.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